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보름째인 오늘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업종이 밀집한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물류 흐름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으로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둥글게 말린 철강 제품을 싣고 게이트를 빠져나간 뒤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 평균 17,000톤씩 출하가 밀렸다가 최근 육로 운송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철강 제품 반출량은 파업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철강과 함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석유화학 물류 숨통도 조금씩 트이고 있습니다. 각종 유류 제품과 가스 등을 수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여수산단 출하장을 드나듭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대전 갑니다. 수송이 빨리 돼갖고 빨리 풀린 거 좋죠. GS칼텍스는 하루 60대 정도였던 탱크로리 출하를 3배 넘게 끌어올렸고 LG화학도 평소 절반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여수와 광양 일부 거점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이 2주 넘게 길어지는 데다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꺾이지 않다 보니 동력을 차츰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부담 가는 사람들은 많겠죠. 수평구에서 하자고 하면 끝까지 할 거고.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가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중재안을 두고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전남 농부 지역 물류 회복세는 주말을 지나며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광양항의 물류 기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014TEU로 평소 대비 118%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평소보다 조금 높은 67.3%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광양항을 중심으로 모든 운송 절차를 지키는 준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내부 반대 등을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람회 이후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내년 10월 박람회 폐막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사후 활용 구상을 발표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내년 10월 말 납품받을 계획으로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사후 활용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사후 활용과 정원도시, 후방산업 육성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이지만 시 공간적 배경은 도시 전체, 향후 10년마다 박람회 정례화 등 방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호 국가정원이 순천 국가정원이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1호 정원도시가 순천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가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어싱길, 가든스테이, 정원체험선과 유리온실 미래정원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박람회장도 도심으로 크게 확장되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후 활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관 주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의 범위와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시민 관광객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전문가 워크숍,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직원 정책 제안은 물론 상시 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합동 TF팀도 운영돼 다양한 요구들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또 순천시의 도시계획과 관광, 문화, 산업, 일자리 문제, 여기에 지역의 자원과 시대의 흐름을 더해 남해안권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수도권 벨트의 저 문제점들을 나누어서 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남해안 벨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돼요. 결국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모든 과정들이 박람회 사후 활용의 의미를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의 청사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에 대해 최종 입안 제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주식회사 공감이 신청한 돌산읍 소미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입안 제한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는 소미산 일원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관련 법에 따른 공원 입지와 목적성, 도시 기본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식회사 공감은 여수시의 보수적인 관광 행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산간 도서 벽지에는 아직도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귀농 귀촌인들이 스마트팜 기술 적용 등이 어려워 농사를 짓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인터넷 보급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모기버섯 재배 농가. 당초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한 버섯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고 귀촌했지만 정작 농가 근처에 인터넷 회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의 지원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면서 원격으로 온습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팜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외부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이제 농장 상황을 그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농장에 이제 인터넷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다녔어야 되는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졌죠.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지 않는 순천시 월등면의 또 다른 산양삼 농가. 임산물 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CCTV로 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 설치를 시도했지만 수천만 원의 견적이 나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단말기를 통해 무선 인터넷을 당겨 쓰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커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시청에서 그렇게 무선 인터넷을 일단 먼저 쓰자 이래서. 이처럼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한 귀촌 농가는 순천시에만 1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간통신사업자 연계하여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 불가 지역은 LTE 무선 단말기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순천시는 공공 와이파이를 농어촌 마을회관과 경로당까지 확대 구축하고 단독 가구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하는 등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무산됐습니다. 외교부가 훈장 서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지연한 것도 모자라 서훈까지 무산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별칭은 양관순이었습니다. 30년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투쟁하고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려 다른 피해자의 고백을 이끌어낸 정신이 유관순 열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지하고 내 얼굴 내라 보상해라 이놈아. 돈 맞아 내 적기를 돌려놓으라 이놈들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대상자로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유족인 고 이금주 회장이 같은 훈장을 받은 적 있지만 피해 당사자가 모란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싸워왔던, 힘들었던, 그리고 고단했던 삶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부가 인정해 주는구나. 내일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서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국민훈장은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돌연 외교부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상훈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훈 계획에 대해서 처음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유관부처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훈장을 추천한 인권위의 입장은 외교부와 달랐습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통화해서 현재까지 국무회의는 형식적 절차였는데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무산은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외교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서훈까지 무산시켰다며 우리 외교부가 피해자들의 정부인지 일본 기업의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쓸데없이 포로를 시키려고 하냐고. 원인이 뭐냐고. 뭐 지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지. 응? 우리한테. 지난 9월 박진 장관부터 어제 서민정 국장까지 외교부는 광주를 찾아 피해자의 말을 듣겠다면서도 합리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주와 배상을 받는 일도 이토록 어려운데 이제는 국민 훈장까지 일본 눈치를 봐야 하냐며 정부 태도를 개탄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 신설, 또 진상규명 신고기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는 지난 10월 여순사건위원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입법이 시작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에 대해서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신고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한 2022 올해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습니다. 노 시장은 14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첫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로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 282개를 뽑아 순천만을 글로벌 생태 관광지로 만든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 시장 부문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CEO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 행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고흥 녹동항에 위치한 장어거리의 장어 음식점들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진경수 전 청와대 셰프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진경수 셰프는 장어튀김과 장어조림 등의 메뉴를 전수하면서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는 음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것보다 곧바로 112에 신고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순천경찰은 경찰서 방문 없이 112 신고만으로도 신속하게 계좌를 정지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23일까지고요. 선정된 마을기업은 3년간 인건비나 운영비 등 사업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춥진 않지만 가뭄으로 인해 메마른 겨울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물 절약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순천이 14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5도, 순천, 고흥 1도, 광양 3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여수 12도, 순천, 광양 13도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49분, 간조 시간은 오후 3시 5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수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만 원, 순천시 나간면 남내마을 신흥식 30만 원, 주민일동 20만 원, 상사면 서동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서면 노은마을 주민일동 11만 4,400원, 상사면 응령마을 주민일동 9만 4,6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